서생 나사봉수대는 그 지금 현재 지역 지명이 나살이라서 나사봉수대로 불렀는데 원래 이름은 이길봉수대입니다. 이길봉수대. 그래서 밑에 기장 아이봉수대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원전 단지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호가 출발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 알려진 이길봉수대에서 이길봉수대보다 앞쪽은 지금 그 기장 원전 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장 아이봉수대라는 게 있고요.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온산읍에 거기 이제 하산봉수대라고 있습니다. 서생포요생에서 보면 보이는데요. 그 신호를 다시 남구 지금 저기 용연동에 있는 이제 가리산 봉수대에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과학대 뒷산에 있는 그 천내봉수대로 가고, 천내 다음이 이제 남목봉수대인데, 실은 남목봉수대도 그 지금 이름을 주전봉수대로 부르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남목봉수대입니다. 그래서 남목봉수대로 이어지고, 남목 다음이 이제 그 유포봉수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은 유포봉수대는 아마 조선 중기 이후에 사용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를 지나서 신호가 이제 경주의 양남 하서지 봉수대로 연결된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생 이길봉수대는 남쪽으로 기장 아이포봉수대의 신호를 받아요. 동네 쪽에서 남쪽에서 만약에 적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신호가 이제 우리 그 하산봉수대로 넘어가거든요. 주전봉수대로 알려진 남목봉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과학대 뒤편에 있는 화정천내봉수대, 거기 신호를 받게 되고, 조선 중기까지는 아마 유포봉수대로 연결됐다고 하는데 중기 이후에 유포봉수대는 이제 사용했던 흔적이 없어가지고 바로 경주에 양남에 있던 하서지 봉수대로 연결된 것 같아요. 하서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남에 보면 그 하서지 항구라고 그 지명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연결된 것 같고, 거기까지 간 봉수 신호가 아마 제가 보건대는 검은성의 동쪽 끝인 지금 대전봉수대로 연결된 것 같아요. 봉수대란 거는
그 읍성도 그렇고 봉수대도 그렇고요. 지역적 차이라고 하면 그 봉수대를 만들 때 주로 돌을 쓰니까 불을 태우는 거라서 그 지역의 석재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자재를 쓰거든요. 요즘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뭐 먼 지역에서 트럭으로 가져올 수도 없고 수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의 자재를 썼다는 아마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읍성이나 봉수대나 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건설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개별적 특징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통일성을 가져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곽과 봉수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이 있거든요. 우역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역. 그러니까 역, 성곽, 봉수대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다 국방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수대는 그 중에도 통신시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울산 지역에 이제 봉수대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해안가로 따라 올라가는 연변봉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봉이라 그래가지고 언양의 부로산 봉수대하고 인보리의 소산 봉수대, 이거는 이제 부산 동네부터 올라오는 직봉입니다. 남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이런 두 종류의 봉수대가 있습니다.
봉수대는요, 이제 낮에는 이제 그 연기, 밤에는 불, 주연야화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신호 수단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평시에는 봉수대 불을 하나 올리고, 뭐 저기 가까이 나타나면 2개 올리고, 뭐 접전을 하게 되면 저기 침범해서 접전을 하게 되면 뭐 5개를 올린다. 이런 신호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또 24시간 상시 봉수꾼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고 또 국방 시설이고 나라의 이제 기관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철저히 관리를 했고요. 봉수꾼들은 굉장히 대신에 산 위에서 이렇게 힘들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근무 조건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울산의 경우는 여기 양산에 원적산 봉수대가 있거든요. 석계 그 산단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언양 부로산 봉수대, 언양 교동리에 있습니다. 그 뒷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호를 받고요. 그 신호를 보고 다시 거기서 불을 피우면 두서 인보리 앞에 소산 봉수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불을 받게 되고 그게 다시 경주로 이제 이어져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뭐 이런 순서가 되고, 만약에 안개가 끼거나 비가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소리를 내서 하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울 때는 직접 봉수꾼이 달려가서 신호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봉수대는 사실 문화관광자원으로 우리가 별로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봉수대 하나만 독립적으로 보면 그게 뭐 별로 얘기거리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봉수대를 전부 엮어서 특히 그 셋도로 말이죠. 이제 역이라든가 옆에 있는 읍승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셋도로 이제 우리 관방유산, 즉 국방유산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나가면 스토리텔링도 되고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봉수대는 또 대충 다 요 야트막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살짝 걸어 올라가다 보면 운동도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정비를 해서 특히 좀 그 퍼포먼스가 좀 같이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불을 피워 본다든지 연기를 올려 본다든지 그런 체험을 겸한 문화유산으로 정비를 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 급선무는 조사를 빨리 해야 돼요. 울산 지역 봉수대의 경우에 지금 제대로 발굴 조사도 그렇고 연구도 깊이 있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거쳐서 정비가 되고,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까지 겸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문화유산 성격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산하고 같이 풀어나가면
아주 좋은 의미 있는 관광 자원도 되고 문화유산을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문화유산을 좀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바꾸면은 개별 문화재로 점으로 있어서 찾지 못하거나 의미가 약하던 것을 강화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그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재로 우리가 또 인식하게 됩니다. 실은 원래 옛날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유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각자 개별 문화재처럼 떨어져 있는데 그걸 원래 우리가 쓰던 모습대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의 문화재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관람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훨씬 재미있고 그리고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의미도 거기서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